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대한 갑질 문제가 제기된 여성가족부 장관 등 여러 명이 청문회를 통과하기 힘들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의혹만으로는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한 명이라도 낙마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버티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야당이 요구한 청문회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처럼 이번 청문회도 상당수가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야당이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국회 청문회를 이런 식의 요식 행위로 만들면 현재로선 이를 시정할 수단이 없습니다. 그만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비판 기능이 약화될 뿐입니다.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증인도 없이 청문회 당일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교육부, 여가부 장관 외에도 코로나 기간에 부부가 관련 돈벌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문제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부동산 투기와 음주운전 의혹 등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는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검증 기준은 그때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각 인선에 대해 대통령의 눈이 너무 높다면서 수많은 빛나는 장점에 조금 더 집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문제에도 한 명의 사퇴 없이 일기 내각을 출범시킨다면 겉으로는 순조로운 출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무력화하며 묻지마 임명을 한다면 국민의 불신이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정권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역대 정부의 내리막길은 밀리면 안 된다면서 민심에 맞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은 결코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